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아토피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몇몇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됐고 힘이 됐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한창 힘들 때 좀 다른 분들 이야기를 보면서 좀 힘을 많이 얻었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도 좀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는데요. 5, 6살에 맨날 여기 팔 접히는 부분, 그리고 무릎 뒤쪽을 긁었던 기억이 있고, 밤마다 이제 귓볼이 찢어져서 어머니가 약을 발라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7살이 되던 해에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많이 좋아져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환경이 바뀐 게 컸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 말씀으로는 그냥 자라면서 크면서 나은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병원을 한번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유아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7, 8살 되면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셨다고, 그 말이 맞았다고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근거가 뭔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아서 운 좋게 학창 시절부터는 아토피랑 완전히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첫 재발 낌새가 보인 게 2021년인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전년도 2020년도 여름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몸이 조금씩 망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10개월 동안 취업 준비를 했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또 저 혼자 살았어가지고 맨날 새벽에 자고 반낮 바꿔서 생활하고, 밥도 시간 맞춰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플 때 먹고, 그것도 거의 뭐 인스턴트 배달 음식만 먹었었어요. 배달 음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뭐 달고 자극적인 거를 워낙 좋아했었어 가지고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한 6개월 정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광대랑이 눈두덩이에 이제 자꾸 빨갛게 염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을 좀 잘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지냈어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자는데 얼굴하고 두피가 미친 듯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긁다가 잠에 깨서 거울을 봤는데 이 진물이 얼굴 군데군데랑 두피에서 진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바로 피부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먹고 바르고 하니까 하루 이틀 만에 감쪽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았나 보다 하고 다시 또 그 좀 안 좋은 생활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며칠 안 지나서 또 염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피부과 가서 처방받고 약 먹고 좀 이거를 좀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너무 후회되는데, 그땐 그냥 피부염이 원래 잘 안 나는 병이니까 좀 약을 오래 써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이 약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진통제처럼 증상만 완화시켜 주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끊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좀 약을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마침 제가 운 좋게 취업에 성공을 해서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돼서 좀 큰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취업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없어졌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된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잘 나아서 한 6개월 정도 행복하게 지냈는데, 이제 신입사원 발표도 끝나고 이제 점점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술로 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확한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아토피가 사상 최대로 터져버립니다. 이게 그때 사진은 아닌데 이거랑 비슷하게 악화가 됐었어요. 너무 심해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여러 검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일반 피부과랑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스테로이드 처방해 주시고 뭐 생활관리, 음식관리 잘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대학병원도 이러니까 아토피는 진짜 명확한 해결책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말해준 대로 술 끊고 음식관리, 생활관리 하면서 지냈고, 또 이때는 좀 문제성 피부 전문이라는 피부 관리샵도 다니면서 좀 열심히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서 나아지다가도 약이 좀 떨어지면 얼마 안 가서 다시 좀 염증이 불그스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스테로이드를 끊어야 된다는 걸 경험한 터라 이걸 끊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은 하는데, 이게 증상이 워낙 심하게 악화가 됐었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함부로 끊었다가 또 한번 그렇게 재발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끊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약 말고는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말고 다른 약 같은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한약, 이게 한의원을 가게 됐어요. 사실 그때 한의학에 대한 좀 의심? 이런 게 있었는데 의심이고 뭐고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의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제 아토피의 원인이 피부가 아니라 이렇게 몸 안에 있었다라는 건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론은 장과 간의 기능이 나빠져서 몸 안에 염증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 좀 더 철저하게 음식 관리를 할 수 있게 됐고 좀 한약이랑 영양제도 추가해서 몸 안 치료에 좀 집중을 했었어요. 그때 한약을 한 4개월 정도 먹었는데 그 4개월 안에 한 80% 이상은 나아졌던 것 같아요. 물론 한약이 도움이 됐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몸 안에 문제가 있고 몸 안에 치료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이제 몸 안에 들어가는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생활 관리를 철저하게 한 게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잘 나아서 이제는 1년 가까이 좀 잘 지냈는데요. 작년 2023년에 또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명확한 게 있는데 바로 각질 제거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한 2번씩 했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냐면 이게 아토피가 한번 심하게 지나가면 색소 침착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이런 게 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회복되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잘 회복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빨리 좀 예전처럼 매끈한 피부를 갖고 싶다. 그리고 뭐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은 피부, 뭐 도자기 피부, 나도 한 피부미나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부 관리법을 막 찾아보다가 각질 제거를 잘 해줘야 매끈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정보를 보고 바로 올리브영 가서 필링젤 사서 일주일에 2번씩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각질 제거를 했어요. 이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좀 피부 장벽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제 예전에 봤던 그 빨간 염증이 광대랑 눈두덩이에 또 다시 보였고 점점 심해져서 완전히 또 피부가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이때는 좀 진짜 힘들었는데 정말 일단 너무 간지러웠고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좀 노란 진물이 얼굴에 나니까 좀 그게 좀 충격적이었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밤에 잘 때였는데요. 낮에는 뭐 일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걸 한다든지 의식을 다른 데 돌릴 수 있는데 밤에는 이제 침대에 딱 누우면 온 신경이 염증 있는 부위 좀 몸으로 가기 때문에 더 가렵고 더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긁느라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피부가 악화되고 또 밤에 긁고 못 자고 이 악순환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외모가 망가지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 자체를 만나기 싫어지고 제 자신이 좀 부정적이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 아침에 제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고 이거 너무 안 낫는 거 아니냐 뭐 다른 방법을 찾던가 뭐 대학병원을 한 번 더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다 화를 냈어요. 이게 그 말이 더 스트레스다. 이제 그래서 더 안 낫는 거다. 그래서 그만 좀 얘기하셔라. 이렇게 화를 내고 출근을 했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제 자신이 너무 못나서 이건 아니다. 이게 사람이 망가지는구나. 좀 이제 억지로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 좀 오그라들 수 있는 좀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달고 살았었어요. 좀 아토피 때문에 힘들지만 좀 오히려 좋다. 덕분에 커피도 끊어서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고 또 가기 싫은 모임이나 회식 같은 데 정당하게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피부도 또 그래 이참에 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다 빼자 좀 청소기 먼지통 청소하는 것처럼 한번 싹 걷어내자 라는 생각으로 좀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드는 생각은 이렇게 오히려 아토피 덕분에
이런 유튜브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좀 관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좀 완화가 된 상태고요. 이렇게 얼굴이 깨끗해진 지는 5개월 정도 된 것 같고, 좀 아직 목하고 이제 팔에 좀 아직 남아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기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토피를 2번 크게 겪으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일상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정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먹는 거, 씻는 거, 자는 거, 뭐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 뭐 이런 의식조차 안 하고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 아토피를 앓고 나서 다 마음대로 안 되고 괴롭다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소중한 거였구나. 내가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인지라 좀 이렇게 또 완화되고 보니까 또 까먹고 관리 안 할 때도 있지만 요즘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 좀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까지 나아진 것에 대해 좀 감사함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할 수 있고 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또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좀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구독하셔서 같이 이제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지켜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많이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관리하면 결국에는 어차피 나을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함께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